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우무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34기 훈련을 끝냈거든요. 신입교도 훈련을. 네. 근데 거기서 신명수님이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그분은 훈련 받으면서 가장 많이 전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궁금한 거는 일상수행의 요법 9조 그 중에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라고 하는데 네. 공의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질문입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산 선생님께서 너무나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된 것 같고요. 그 일상 수행 요법에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게 있는데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 공의심의 뜻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익심이 참 쉬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 나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 혹은 나를 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 가까이는 함께하는 사람 혹은 가족들 혹은 우리 뭐 사회 혹은 우리 교당 혹은 우리 국가 세계를 위한 마음이 공익심이겠죠. 근데 이제 공익심 있는 마음으로 돌리자는데 공익심 있는 마음으로 돌리려면 그냥 돌려서는 잘 안 되고 네. 공익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그게 나의 이익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야 그러면 이제 저절로 마음이 돌아서겠지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 부부가 두 사람이서 결혼할 때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가장 유리한 사람을 골라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이기심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보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위해야 그 가정이 되고 내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아이가 낳았다, 아이가 둘, 셋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힘들고 나의 어려움을 내가 다 견디고 이걸 가족들이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사실 그 가정이 제일 행복해지는데 가정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자신도 행복해지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공익심이라는 것이 이게 가정을 놓고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국가를 놓고 봐도 정말 그 나만 위해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모두가 국가를 위할 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일에 저 같은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에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다면 제가 지금보다 10배의 능력이 있어도 지금처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익심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을 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큰 행복과 은혜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공익심이 없다 보면 우리가 그 조선 말기에 일제 침탈을 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강한 국민 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공익심을 가져야 사실은 그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겠네요. 예. 그 중에 가장 큰 공의심을 발휘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라. 그러시죠. 전 생령으로부터 네. 예, 그리고 존경도 받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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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공의심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